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고를 푼다. 그래서 고를 푼다라고 할 때 과연 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고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냥 뭐 이렇게 소창이나 갖다가 매듭을 지어서 풀어내는 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고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고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리, 뭐 매듭이겠지. 매듭. 그 매듭을 푼다라면 뭐 매듭을 풀어내자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매듭이 뭐냐? 매듭을 풀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리를 풀어서 뭐 할 거냐? 고가 고리를 푼다, 매듭을 푼다. 또 다른 말로는 이 보면 그물에 이렇게 그물이 있잖아요. 고기 잡는 데 쓰는 그물. 이 그물에 있는 요 하나하나를 그물코라고 그래요. 그물코. 그물에 보통 고기가 걸리잖아요. 고기가. 그럼 이 고기가 여기 그물에 걸려 있을 거다. 그래서 고기를 꺼집어내면 이 그물코에 걸린 이 코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를 푼다. 아무튼 뭐 고를 풀든 코를 풀든 어디에 걸려있는 어디에 걸려있는 매듭을 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럭저럭 뭐 우리가 소창이나 삼배나 어떤 것을 묶어서 풀어낸다. 근데 묶어서 풀어낸다는 것이 과연 그걸로 인해서 고가 풀릴 것이냐. 이 고를 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매듭을 이렇게 엮어서 이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것이, 이 매듭을 풀므로 인해서 이 매듭을 푸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떤 무엇인가가 풀린다라는, 그래서 이 고의 매듭을 푸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 진짜 내용은 이 고라는 것을 푸는 행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푸는데, 이 도대체 무엇을 풀 거냐, 이 도대체 무엇을 풀 거냐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서 하는 말이,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힌트와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 뿐이지, 제가 이 말에 정답을 내려준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요청 강의를 받고, 저도 막연하게 고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실은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양굿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한양굿을 전문으로 하시는 무당들은 이 고풀이라는 행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양굿거리에서는 고를 푼다라는 거리가 따로 들어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한양굿이나 이북굿에서의 굿거리의 어떤 형식에서 고를 푼다는 것이 굿거리의 하나의 거리로 행해지진 않아요. 다만 이 고를 푼다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지금은 많이 보급이 돼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지역에서 어떠한 형식의 굿을 하시던 분이든 그 고를 푸는 행위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 고를 푼다는 행위가 이 굿거리의 한 정식 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굿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라도의 씨꿈굿이라는, 전라도 지역에서 행해지는 씨김굿이라는 이 씨김굿이라는 형식의 굿에서는 이 고풀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식 거리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전국의 어떤 구슬을 확인을 해봐도 이 고풀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전라도의 씻김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씻김굿이라는 거는 어떠한 망자의 혼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는 지난 강의에서 극락이나 지옥이라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죽은 혼백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했지만, 아무튼 이 씻어서 우리가 이 망자를 극락이라는 어떤 또 다른 세상으로 보내준다는 의미가 있을 때, 결국은 전라도 씻기굿에서 행해지는 고풀이는 망자를 씻어주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거리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고를 푼다는 행위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무당들이 고를 푼다는 행위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전라도 씻김굿에서 행해지는 고풀이라는 것이 가장 고풀이의 원형이고 가장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전라도 씻김굿으로 대별되는 전라도 씻김굿도 사실은 지역별로 좀 틀려요. 이 목포에서 흑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목포 씻김굿이라 해도 되고 흑산도 씻김굿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화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화순 씻김굿도 있고요. 진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진도 씻김굿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다 어떠한 씻김굿의 형식을 보더라도 이 고풀이라는 것이 하나의 굿거리의 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때에도 어느 지역의 구슬에도 같은 전라도 씻김굿의 형상을 띄워서 그런지 대부분 절차가 많이 비슷해요. 우리가 말하는 한양굿도 이 노량진 지방에서 하는 노들제라는 곳이 있고, 구파발 쪽에서 행해지는 구파발 문서라는 것이 있고, 의정부 쪽, 저 동대문 쪽에 하는 각심사제라는 것이 조금씩 문서는 틀리지만 대부분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전라도 씻김굿도 지역별로 조금씩 행해지는 차이는 있지만 형식이 거의 같고 문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 전라도 씻김굿에서 하는 고풀이는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대부분이 전부 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의미로 고를 풀더라.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행해지는 고풀이라는 것이 혹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풀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고를 푼다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를 푼다면은 좀 더 고를 푸는 의미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고를 푼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시냐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너는 선왕골을 풀어야 된다, 너는 군운골을 풀어야 된다, 너는 칠성골을 풀어야 된다, 너는 용신골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뭐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답답하게도 생각하시고 이 고를 푼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전국에 좀 통용되는 말이 선왕권은 고를 12개를 묶어서 푼다. 분홍코나 칠성코는 9개를 묶어서 푼다. 칠성코는 7개를 묶는다. 용신코도 뭐 9개를 묶는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 고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고의 매듭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고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를 풀 때 그 고를 푸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전라도 식긴굿으로 돌아와 보면은 전라도 식긴굿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전라도 식긴굿도 역시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올라온 굿이기 때문에 전라도 식긴굿의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부정을 푼다는 의미가 있고, 지난 시간에 초가망 청배라고 해서 이 한양굿에서는 가망청배를 하고 이 이북굿에서는 초감흥청배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이 초감흥이라는 말은 가망과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라도 식긴굿도 비교를 해보니까 전라도 식긴굿에서도 초가망석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석은 자리 석자겠죠. 자리. 초가망의 자리를 걷는다라는 의미로 초가망석이라고 했는데, 이 초가망을 하고 쭉 여러 가지 중간에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제석거리가 있어요. 제석풀이를 하고 나서 뒤에 고풀이가 있어요. 이때 전라도 식긴굿에서의 고풀이는 통상적으로 어떤 기둥에다가 고를 한쪽을 묶고 매듭을 지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 무당인 손으로 들고 이 고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인데, 이때 이 고를 푸는 것이, 이 고풀이가 매듭이 전라도 식긴굿에는 주로 7개나 12개를 묶었지, 이것이 무슨 선왕고에 따라서 칠성고에 따라서 용신고에 따라서 무슨 고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졌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굿에서 아니면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숫자라는 것이 어느 때는 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이 바르다, 정해졌다, 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이 우리가 말하는 숫자라는 거는 하나의 허수다. 허수. 이게 포괄적인 의미를, 함정적인 의미를 함유하는 거지, 이것이 딱 고정된 수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당에다가 옥수를 3개를 바치든 5개를 바치든 7개를 바치든 6개를 바치든, 이거는 거기에 신령님들이 3분만 있어서 3개를 바치는 게 아니고 5분한테 5장을 바치는, 이렇게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3이나 5이나 7이나 이거는 어쨌든 완전수다. 그래서 내 신당에 있는 모든 신령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굿상을 차려놔도 떡을 3접시, 밥을 3공기, 6공기, 9공기, 12공기, 이럴 때 이런 숫자들은 3이다, 6이다, 9가 3분만 잡수시고 6분만 잡수시고 9분만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다. 3그릇을 찾아놨지만 모든 분들이 다 잡수시라. 6그릇을 찾아놔도 모든 분이 잡수시라. 9그릇을 차려놔도 모든 분이 잡수시라. 12그릇을 차려놔도 모든 분. 이때 3그릇을 차리시는 분은
그냥 전체로 새 것을 받으시라는 의미고, 6글을 차리시는 분은 친가불이 외가불이라는 얘기고, 9것을 차리시는 분은 소당, 중당, 육당에 차리시는 거고, 12글을 차리는 친가불이 외가불에서 다시 친가불이 외가불이 있을 것이고, 친가불이 외가불이 다시 친가불이 해서 합해서 12이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완전수다, 큰 수다. 우리가 12폭 치마, 12폭 치마 그런다고 폭이 12폭이 아니란 얘기를 했죠. 길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옳다 할 때 10길이라는 게 물이 열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깊다라는 의미처럼 12를 하든 7개를 하든 4-5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이거는 하나의 허수다. 우리가 의미를 포괄적으로 하는 완전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푼다고 할 때도 7개다 9개다 12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라도 씻긴굿이라는 데에서도 주로 고를 7개나 12개를 묶었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고를 7개를 푼다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칠성님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에는 칠성고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왜 칠성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 민족이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 칠성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건 탄생의 신으로 알고 계시죠. 탄생의 신, 삶의 신, 생명의 신으로 우리가 주로 자손을 낳는다든지 이런 때 칠성님한테 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칠성님이라는 거는 원래는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칠성님이 왜 죽음의 신이냐면, 칠성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칠성판이라는 걸 지고 간다고 그래요. 칠성판이라는 걸 지고 갈 때 이 칠성판이라는 건 예전에는 정말로 이 성판에다가 7개의 구멍을 뚫어서 이 칠성판 위에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누워놓고 여기에다가 염과 섭을 해요. 염과. 이때 염과 섭을 할 때 이 염이라는 거는 염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한글말로 표현하기 쉽게 하면 염이다. 옷깃을 염이다. 이 옷깃을 염이다라는 거는, 내가 옷깃을 염인다는 거는 바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염이다 할 때는 이거를 마무리 짓다. 그 다음에 매듭을 짓다. 이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 결국 고리를 엮는다는 거예요. 고리. 그래서 이 염을 하는 과정에서 칠성판에 뉘어놓고 염을 할 때 대렴이 있고 소렴이 있는데, 이 대렴 소렴을 하면서 매디를 7배씩을 묶게 됐어요. 7개씩을 묶어서 이 다시 7개씩 묶어서, 그래서 건매도 7매요, 속매도 7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14매 고를 풀어간다고 그래요. 14매.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인생을 매듭을 지어서 묶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마무리 짓는 과정인데, 삶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7마디에 묶어서 칠성님전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판에 뉘인 사람을 매듭을 7번씩 2번을 묶어서 건매도 7매요, 속매도 7매요, 7매 고를 풀어서 극락으로 보내준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한양굿의 바리공주, 전라도의 바리대기의 문서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7매를 묶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매듭을 짓고 묶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사람을 대수대명을 한다고 닭이나 이런 걸 묶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을 애군을 걷어낸다고 속옷을 갖다가 북어를 묶어보신 적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닭을 묶든지 북어를 묶든지 속옷을 묶으면은 여기도 내내 7매듭을 묶게 되죠. 7매듭을 묶는데 7매듭 묶는 요 마무리를 우리가 일반 끈 묶듯이 완전하게 결합해서 묶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든지 잘 풀릴 수 있게 돌려가면서 묶죠. 그래서 이 염을 할 때도 이 묵은 매듭을 인생의 마무리는 짓고 삶의 마무리는 지었지만, 이 양반이 마무리 진 거를 극락으로 가고 저세상으로 할 때는 다시 풀고 가라 그래서 매듭을 꽉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묶고 돌려서 묶어서 이렇게 찔러 넣게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묶인 것을 풀고 가는 것이 저승으로 가는 건데, 혹시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이 매듭을 스스로 풀지 못하는 어떤 망제는 우리가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이 망제의 혼을 불러서 이 매듭을 인위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는 거는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고를 푼다 그래도 7매를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9개, 12개라는 거는 후대에 잘못 생긴 거고, 물론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9이라는 거는 9천을 의미하니까 9천을 벗어난다, 12라는 완전히 다 풀어진다라는 의미로 하면은 9매를 묶든 12매를 묶든 7매를 묶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이 결과적으로는 내용상이 중요한 것이지 매듭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망자가 이 매듭을 풀고 가야 되는데, 이 매듭을 망자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래놓고 봤을 때, 망자가 고를 풀지 못하고 겉매도 7매요, 속매도 7매요, 14매 고를 풀어 가셔야 되는데, 그 고를 풀지 못하고 가시는 망제들은 무슨 이유로 그 고를 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망제들이 결국 고를 못 푼다는 것은 한이 많아서, 이 한이 많은 망자들은 고를 풀 수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한이라는 곳에 도대체 어떤 게 한이 될까 해봤을 때, 첫째로는 살아생전에 한이 있을 경우, 이 살아생전의 한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장자처럼 몇십조 몇천원 있는 저 삼성의 어떤 재벌처럼, 현대 재벌처럼, 빌 게이츠처럼 그런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단지 내 새끼, 내 가족, 내 식구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디 가서 배골치 않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는 일이 없는 만큼의 금전만 있어도 그만큼의 한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생전에 한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젊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삶의 과정에서 가정 경제를 돌보지 못했다든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무당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가장 큰 한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은 죽음의 과정에서, 죽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발전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성숙한 나라가 됐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요즘 여러분들이 TV에서 즐겨보시는 녹두꽃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 시절에 우리 민중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국가의 어떤 그 녹을 먹는 관료들의 토호들의 착취와 그 다음에 농업 기술에 발달하지 못한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기근이 들고 기한이 들고 또 관리들의 착취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나오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사는데, 이때도 죽음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또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많았죠. 기아, 굶어 죽는 일, 이런 질병이나 뭐 전염병이 한번 돌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홍역마마가 와도 거의 동네가 쑥대밭이 되는 정도고,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이 지금 5, 60대 되신 분들만 해도 그 시절에 그렇게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물을 잘못해서 여름에는 한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질병은 많이 퇴치가 됐고, 그 다음에 기아도 많이 퇴치가 돼서 이런 죽음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적어진 반면에 지금은 뜻하지 않는 사고가 더 많다는 거죠. 사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예를 들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나는 배사고라든지 세월호 때 일어난 참사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몇십 건 몇백 번씩 일어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등산을 갔다 어디 여행을 갔다 낭떠러져 떨어졌다 굴렀다 집안에 화재가 났다, 이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맞이하는 죽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마무리 짓단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경에 있듯이 허던 살림 두고 간다, 먹던 음식 두고 간다, 처자식들 두고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죽음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죽을 경우에 특히 한이 많이 남는다 이거죠. 한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죽은 다음에 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 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줄 수 있고 딸이 제밥을 해줄 수 있고 산소에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무당집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굿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천도제 진옥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식이 없다든지 자식이 있어도 딸만 있다든지 자식들이 이런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뭐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죽은 이후에 장례의 과정이나 장례 절차상의 과정이나 죽은 이후의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절차를 받지 못하신 분들 역시도 이 스스로 골을 풀고 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서 이런 종류들을 이름하여 한이 많은 망제라고 그래요. 이랬을 때 이 한이 많은 망제가 주로 내 직접 조상이냐, 내 직접 조상이 아닌 남인데 100% 남의 경우 있고 100% 남인 경우 있고,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나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이런 망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나하고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인연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집안에 아버지 엄마가 아닌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은 나하고는 가족이지만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혹시 젊어서 죽었다든지 자손이 없어져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연관이 있고, 또 내가 어느 집에서 살게 되면 그 집에서 수십 년간 살고 죽고 낳고 하면서 있던 어떤 홀령들이, 영혼들이, 망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경우는 남이지만 나하고 인연이 있고, 또 이런 남이 아닌 내 직계 조상 중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아생전에 어떤 한 죽음의 과정에서 급박한 죽음으로 인한 자기 할 말을 다 못하고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죽음의 이후에 대접을 잘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모두 다 한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이 많은 망제들이 있을 경우에 전라도 씻김굿이라는 굿에서는 고를 푼다는 행위를 통해서 그 망제의 어떤 묶였던 마음, 묶였던 삶, 묶였던 죽음의 삶의 과정에서 있다는 한을 풀어드린다는 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양굿이나 충청도 굿에서는 그런 고를 푸는 행위보다는 저가 원래 고향이 충청도라서, 저는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경쟁이, 법사라고도 안 하고 경쟁이, 경이라고 하면 충청도 사투리로 정쟁이라고 했어요. 정쟁이. 그걸 이제 국어 용어로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길을 질이라고 하고, 길을 질이라고 표현하고, 경을 정이라고 하고, 형님을 성님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충청도 사투리의 특징인데, 옛날에는 경쟁이라고 하죠. 정쟁이라고 했어요. 이 정 읽은 사람이 오면은 정을 읽고 가는 것이 정쟁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무당이라고도 잘 안 했어요. 법사라는 표현도 잘 안 했고. 그래서 이 정쟁이가 와서 정 읽어주고 가도 이 고 푸는 거 별로 없었어요. 충청도에서도. 그리고 저도 집안에 충청도에 제가 27년에 무당이 될 때, 전에 무당이 될 때 집안에 무당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굿판에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충청도 굿에 27년 전만 해도 구슬하는 과정에서 고를 푼다든지 하는 행위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 한양굿을 하는 데는 굿거리 형식 자체가 고를 푸는 거리가 없고, 그때 직접적으로 한양굿에서는 조상거리라는 게 있어요. 조상거리, 가망거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가망거리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집안 집가자 죽은 망자, 집안에 죽은 모든 망제들 풀어주는 조상거리에서 조상을 풀어주는 걸로 끝내지, 거기다 대고 고를 푼다든지 이런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 씻김굿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활발해지면서 전라도에서 사시던 무당들이 전라도의 씻김굿의 문화를 보고 사시던 분들이 대거 한양이나 각 전국의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사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고풀이라는 문화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 전라도의 씻김굿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고풀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골반을 흔들어서 푸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 고를 푸는 행위 과정에서 어떤 망제가 어떤 한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망제의 한을 풀고 넋두리가 나오고 사연이 나오고 하는 것이 위주가 되지. 다만 전라도 씻김굿은 제가 직접 씻김굿에 참여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전라도 씻김굿을 최소한도로 관심 있게 배워왔고,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인이 되신 박병천 씨한테 제가 잠깐 젊어서 초기에 무당이 돼서,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떤 굿문화를 행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박병천 씨가 운영하는 전라도 씻김굿 학원을 저도 한 2달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모시러 가세, 모시러 가세, 등잔,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배운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저도 이제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안진기려 경을 먼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굿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연구해 본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전라도 씻김굿을 하시는 분들은 다수의 분이, 전부라고는 말 못해요. 대부분이 이 세습무의 전통을 조금 이어받은 영향을 받아서, 특히 전라도 씻김굿은
전라도 식기굿은 지금 현재 우리 무속인들이 대부분 강신무란 말이에요. 강신무.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와서,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이 주로 와 있는 분인데, 이것이 이제 말문이 터지는 계기가 있죠. 이래서 강신을 해서 신이 되는데, 이 전라도 식기굿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세습무의 전통이 좀 있고, 세습무들은 일종의 학습무 개념이 좀 많아서 이 다양한 그 방대한 서사 무가를 외워야 되고, 그 장단이나 그 형식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의 뭐 명창 이상의 그 창하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 전라도 식기굿 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창했다가는 아주 뭐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말죠.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 전라도 식기굿에서의 고풀이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은 형식적인 분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를 푼다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더 의미를 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형식 부분은 사실 쉽죠. 근데 이 안에 형식 안에는 이 고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망제가 여기에 매여 있고 어떤 망제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강신무들, 그 다음에 조상의 어떤 기운이나 조상을 몸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현재 행하고 있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는 이 고를 그냥 단순히 푸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 행위만 집착하는 걸 가지고는 결코 고를 풀었다 안 풀었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물론 무당이 하는 행위는 어느 때는 다분히 조금 속꿉장난 같은 경향이 있어서 그 행위만 가지고 운 좋게 고가 풀리는 경우도 없다고는 못 봐요. 전혀 없다고는 못 보는데, 그 중에서 간혹 보면 이 고라는 거를 뭐 이렇게 묶든 저렇게 묶든 묶는 방법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나비처럼 매듭을 묶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한번 묶었다가 연한고리를 묶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은 이것이 꼭 쇠사슬 묶인 것처럼 이렇게 묶어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연한고리를 묶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묶거나 저렇게 묶거나 어쨌든 고를 묶는 거니까, 단지 고를 묶어 놓으면 한쪽 기둥에 매고 잡아당기면은 이쪽은 매듭을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풀려요. 이렇게 설령 묶었다고 해도 고를 묶은 거는 결국 이게 완벽한 매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풀리는데, 이 매듭은